신발을 좋아하던 아주 평범한 고3이었던 남자가 훗날 기업가치 4조 원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각종 뉴스,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혹시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이 남자가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남자가 만든 브랜드는 뭘까를 유추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수성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스토리를 보시고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01년 평범한 고3이었던 이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동화, 그 중에서도 스니커즈에 열광을 했죠.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프리첼이라는 곳에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프리첼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엄청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네이버 다음과 견줄 정도였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독보적 1위 사이트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만든 커뮤니티에 한정판 희귀 신발 사진들과 해외 스트리트 브랜드 사진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열광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한정판 신발 사진들이 많아서 커뮤니티는 그들의 놀이터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점점 서로 신발과 패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패션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점차 그 정보의 가치와 퀄리티가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던 커뮤니티는 페피들이 더욱 몰려들면서 서로 소개하는 제품들이 완판이 되거나 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페피들이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몸소 체험한 이 남자는 지금 이 시기가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2년 20살이 된 이 남자는 커뮤니티의 파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브랜드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내용은 다른 패션 커뮤니티와 별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컨텐츠와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고 스트리트 스냅이라는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스트리트 스냅은 직접 카메라를 한 대 들고 압구정, 명동 페피들이 많은 핫스팟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직접 찍고 간단히 인터뷰, 신발 사진, 옷 입는 스타일 등을 자기 사이트에 올리는 컨텐츠인데, 지금은 SNS를 통해 페피들의 패션이나 정보들을 손쉽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패션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책과 잡지에서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볼 수 있었죠. 또한 페피들 사이에서도 서로 패션을 공유하고 영감을 받아서 더욱 다양한 패션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입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남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웹 매거진인 스냅을 런칭했습니다. 웹 매거진은 웹진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그 전과 달리 패션 화보, 해외 스트리트 브랜드 소식, 상품 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담았는데, 당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알고 싶어하는 1020 세대에게 패션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고 사이트 회원수는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독립 브랜드의 디자이너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서 당시 꼼데가르송 출신의 디자이너까지 만나서 인터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항상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좋아하고 회원수가 늘어나는 재미가 있었지만 그만큼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직원들도 생기게 되었는데, 직원들 인건비, 서버비 충당, 각종 유지비도 많아지게 됩니다. 급기야 남자는 어머니가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각종 유지비는 해결됐지만 직원들의 식사를 해결해주기 힘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어머니는 당시 사무실이 반지하였는데 직접 오셔서 직원들 밥도 해주시고 도시락도 싸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남자가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희귀한 신발 등을 중고로 팔기까지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죠. 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와중에 매거진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스트리트 패션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사업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할 일만 남았을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심도 있게 리뷰하고 싶었던 남자는 뉴발란스에 전화해서 운동화를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시면 제가 사진 찍고 리뷰해드리고 다시 돌려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당시 뉴발란스는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 브랜드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부정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플루언서가 특정 브랜드를 리뷰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당시엔 흔한 일이 아니었죠. 남자는 아직 자신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유명 브랜드와 컨택을 시도하던 와중에 귀인 같은 브랜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남자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관심을 보이며 콜라보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남자의 브랜드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2009년 남자는 이번 일로 인생을 180도 바꿀 계기가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서 인지도를 더 쌓아야겠다. 그래야 좀 더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킬 때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사이트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지마켓, 옥션 등 이커머스 사업이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처럼 컨텐츠를 주로 다뤘던 사업 방향에서 판매를 하는 스토어로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냥 평범한 옷을 파는 다른 이커머스 사이트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남자는 매거진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나오면서 소규모 독립 브랜드들, 즉 우리가 보세로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독립 브랜드들은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엔 불가능하게 보일 때였습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한 남자는 이전에 동대문 보세로 취급되었던 독립 브랜드들을 자신의 매거진에서 홍보하고 각각의 독립 브랜드를 브랜드화시켜서 판매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남자는 자신의 브랜드가 콘텐츠에서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는 스토어를 런칭하게 되죠. 그래서 2013년에는 연간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하고 불과 2년 뒤 2015년엔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성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이 남자의 브랜드가 우리 모두가 아는 브랜드가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온라인 패션 쇼핑몰 최초로 공중파 TV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까 이 남자가 처음 프리첼에 만든 커뮤니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커뮤니티의 이름은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자가 만든 브랜드의 이름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는 다 무신사에서 살아 라는 TV 광고를 통해 인지도가 확 높아지고 기존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았었다면 이제 다른 보통 소비자들도 무신사를 찾으면서 소비자층이 매우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지하 시절 모아둔 등록금으로 서버비를 지원하고 직원들 밥까지 해주시고 도시락까지 싸주셨던 무신사 조만호 의장의 어머니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무신사는 2018년 연간 거래액이 4,500원을 돌파하고 2019년엔 해외에서 애플, 구글, 유튜브, 엔비디아, 국내에선 토스, 쿠팡 등에 투자한 걸로 유명한 세콰이어 캐피탈이 무신사에 2천억 원을 투자했고 당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약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당시 신세계 백화점 기업 가치가 2조 6천억 원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현재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4조 원에 육박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신사 정만호 의장은 항상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냅이라는 컨텐츠로 다른 커뮤니티와의 차별성과 독창적인 브랜드 마케팅으로 다른 이커머스 사이트와의 차별성, 더 나아가 차별성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했습니다. 그냥 신발을 좋아하는 일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었던 무신사를 웹 매거진으로 만들고 그걸 스토어로 발전시키고 결국 기업가치 4조 원에 육박하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무신사 정만호 의장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이런 큰 사업가가 돼서 기업을 이끄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작은 사업이나 회사 생활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취 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선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